자, 우리 예제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가지고 문제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예제 7번인데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최단 경로의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첫 번째 방법은 합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건 예제 8번에서 나올 텐데, 합의 법칙이란 네가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앞으로 전진하거나 위로 전진하는 방법이죠. 그럼 각 지점에 도달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것도 한 가지고요.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이제 이 지점을 바라보시면 얘는 여기랑 도로가 만나는 게 보이죠? 그럼 한 가지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지점은 이 도로와 이 도로의 만남이니까 두 가지 한 가지의 만남 세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점은 이 도로와 이 도로의 만남이니까 세 가지죠. 그럼 이렇게 두 도로에 만나는 점은 B는 6개. 따라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는 6가지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화살표 2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2개가 만들어질 텐데 반드시 요 A1이라는 화살과 A2라는 화살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A1이 반드시 A2보다 먼저 나온다.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화살표 2개는 같은 거, 위로 가는 화살표 2개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거. 그럼 AA, BB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두 번째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해가는 방식이에요.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해주면 얘도 6가지가 되겠죠. 얘는 누가 더 좋은 방법이냐라고 질문들은 가끔 하는데 얘는 둘 다 익히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 법칙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럼 1번 문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해라. 그럼 합의 법칙이란 이런 겁니다. 요 각 지점에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게 한 가지, 위로 쭉 올라가는 게 한 가지씩. 이렇게 써놓고 요 지점들이 만나는 건 이렇게 해서 다 덧셈을 해주세요. 2, 3, 4, 5 더해주면 3, 6, 10, 15 더해주면 4, 10, 20, 35 더해주면 5, 15, 35 더해주면 70. 그럼 합의 법칙에 의해서 연산해주면 70까지야.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화살 4개와 위로 올라가는 화살 4개를 일렬로 배열해 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B, A, B, A, B, A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경로가 뭐한가요? 앞으로 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앞으로 갔다 올라갔다 앞으로 갔다 올라갔다 앞으로 간 거라고요. 즉 얘는 어떻게 간 거라고요? A, B 조금 눈에 잘 보이게 A하고 또 한 번 A하고 B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A 했어요. 즉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간 경로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어쨌거나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가지수는 얘는 8팩 나누기 4팩 4팩이죠. 그럼 얘는 8765 4321이죠. 4, 2, 8은 약분되고 2니까 얘도 70이 나온다고요. 합의 법칙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모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C를 반드시 거치세요 그랬어요. 자, C를 반드시 거치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이 도로다 이거죠.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만 할까요? 내가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C에서 B까지 도달하면 끝나는 거죠. A에서 C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진 2번과 상승 3번 있으면 되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니까 10가지예요. C에서 B로 가는 건 전진 2번과 상승 1번이 있으면 되니까 AAB를 1열 배열해 주는 거죠.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예요.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곱셈을 해주시면 30가지다. 이렇게 경로의 가지수를 추론해 갈 수 있어요. 자, 7-1번이요. 첫 번째,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얘는 좀 길죠? 전진하는 거 5번, 상승하는 거 4번. 그럼 토탈 9번을 움직일 텐데 전진 5번, 상승 4번의 경우로 나눠준다. 얘는 9, 8, 7, 6, 5팩은 약분되고요. 4, 3, 1이죠. 4, 2, 8이 약분되고 3, 3이 남겠네요. 그러면 21 곱하기 6이니까 126까지. 합의 법칙은 너희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두 번째는 A에서 C를 거친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림을 이렇게만 남기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만 남겨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A에서 C를 거친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라. 그럼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전진 3번과 상승 1번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입니다. C에서 B로 가주려면 전진 2번과 상승 3번이 보이죠. 전진 2번과 상승 3번이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해서 10이죠. 따라서 얘는 가지수가 40가지입니다. 7-1번은 이렇게. 그 다음 7-2번이요. 그럼 약간 변형이 되어도 우리는 쫄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점을 P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Q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전진하는 거 하나, 둘, 셋, 4번. 요 길도 Q도 지날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얘는 7팩 나누기 4팩, 3팩이니까 765에 321, 35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P를 거쳐온 건 사실은 없는 길이죠.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온 것도 사실은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없는 길이에요. 따라서 얘는 33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A에서 오른쪽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다. 위로 가는 게 한 가지 한 가지다. 덧셈만 잘해주면 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다. 덧셈만 잘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 여기서 올라가는 건 요 점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요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여기 6가지. 역사 여기는 식. 이렇게 가는 건 4에서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더해주세요. 9, 19, 쓱쓱 14, 쓱쓱 33. 따라서 두 가지 생각 모두 풀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최단 경로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그림에서는 빗변만 이용해 주는 게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만 체크해 보면 여기 있는 요 도로하고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나머지는 페이크라고. 이렇게만 이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지점을 PQ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갑시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요. 전진 2번과 상승 2번이죠. 그럼 4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그럼 6개. P에서 Q 가는 건 그냥 한 개예요.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건 2개죠. 따라서 6 곱하기 2 해주면 얘는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단 경로 문제에는 가끔 이렇게 페이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길은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쓸 수 없는 길을 지우고 나면 문제가 조금 더 손쉽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7-3번이요. 자,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들를 수 있는 지점이 딱 하나밖에 없죠? 얘를 P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가줄 건데 A에서 P로 가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2개와 이걸 A라고 인식해 주고요.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화살표 2개가 존재하면 되겠죠. BB라고 인식해 주세요. 그럼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을 해주면 6가지입니다. 그럼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똑같이 6가지겠죠?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6 해서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가지고 우리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었습니다. 7-3번이요. 그 다음에 자, 예제 8번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 주세요. 천천히 써볼게요. A에서 올라가는 거 한 가지, 전진, 한 가지 쓰세요.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2가 그냥 올라오면 되니까 2가지. 그러면 5 더해주면 9.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5가 되고 더해주면 14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은 14가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려고 2번을 봤더니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걔네들을 좀 체크해 놓고 갈까요? A에서 Q 여기까지. 그럼 왼쪽 오른쪽을 분할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왼쪽은 위로 올라가는 거 한 가지가 있겠죠. 이 지점까지 한 가지고요. 이렇게 꺾이는 거 이것도 한 가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게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이렇게 오는 2가지의 합이죠. 여기는 3가지고 여긴 2가지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2 더하기 3 해주면 5예요. 따라서 A에서 Q까지 가는 경로의 가지수는 5가지다. and Q에서 다시 B까지 가줄 거죠. Q에서 B를 세도 되고 B에서 Q를 세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B에서 올라갈까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올라가는 거 다시 한 가지, 모이는 거 두 가지니까 그대로 오겠죠. 얘 두 가지 곱해주시면 얘는 10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경로의 가지수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1번 A에서부터 B까지 가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써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써주고요. 그리고 각 지점에 모이는 그 가지수를 써주면 돼요. 이 지점은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두 가지죠. 그럼 이 지점은 이렇게 그대로 올 테니까 얘는 두 가지. 그럼 이 지점은 얘가 그대로 와주는 거니까 한 가지죠. 그럼 이 지점은 이렇게와 만남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점은 얘하고 얘가 와서 만나는 거니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와주면 여기가 네 가지. 밑에서 이 지점은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 두 가지와 올라오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한 가지의 만남 네 가지.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게요. 그러면 여기 지점은 올라오는 거와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4하고 4의 만남 8이죠. 그럼 이 지점은 올라오는 경우와 이렇게 오는 경우니까 6가지. 6과 8의 만남 14가지. A에서부터 B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14가지다. 이렇게 각 지점의 경우의 수를 천천히 덧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상황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Q라고 놓고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 구해주고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해서 곱셈을 해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당신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2번 8-2번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약간 요 AB에 대각선 라인을 하나 잡아 주었을 때, 대각 라인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 B까지 오려면 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거쳐서 와야 되겠죠? 그런데 P를 거쳐서 오는 가지수하고요, Q를 거쳐서 오는 가지수는 서로 교차되는 지점은 없을 거예요. 그쵸?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즉, 내가 A에서 P 들러서 예를 들어서 B까지 오는 게 10개고 Q 들러서 B까지 오는 게 10개면 20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PQ를 잡으면 A에서 P까지 오는 거 찾기도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지점을 잡아요. PQR이라는 지점.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지점을 거쳐서 오는 경우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얘도 A에서 P 오고 A에서 Q 오고 A에서 R으로 오는 거 찾기가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았을 때 제일 편한 점이 어딘지냐라고 하는 거를 좀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어차피 같을 테니까 요 세 개의 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오는 경로의 가지수는요, 다음과 같이 분할해 줄 수 있다. A에서 P를 거쳐서 B를 오거나, 또는 A에서 Q를 거쳐서 오거나, 또는 A에서 R을 거쳐 오는 게 전체입니다. 교집합이 없죠. 자, A에서 P 가는 가지수를 봅시다. 얘는 P 이렇게 쭉 오면 되니까 한 가지고요.
P에서 B 오는 건 전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과 상승 한 번이죠. 그럼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5개. 느낌 아시겠죠? A에서 Q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죠. 전진 한 번과 하나, 둘, 셋, 넷.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5개. Q에서 B를 가주세요. 그러면 전진 3번과 상승 2번이죠. 5팩 나누기 3팩 2팩 10이니까 50까지. 그 다음에 R까지 거쳐오는 거는요, A에서 R로 오는 가지수는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 전진 4번에 상승 1번 5가지 곱하기 R에서 B로 가는 건 1가지 있겠죠. 따라서 얘 5가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체 가지수는 60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내가 PQR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쯤 이해해 보시고 안 되면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8-3번은 5개의 지점이 있는데 PQRST를 지나지 않고요. 자, 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지우개로 지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도로는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도로가 없다. 이 도로가 그냥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구조상 A에서 위로 돌아서 오는 구조가 있을 테고 앞쪽으로 아래라고 합시다. 아래로 돌아오는 구조가 있을 텐데 도형이 위아래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죠. 즉 위의 경우의 수와 아래의 경우의 수가 같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위쪽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자라고 해줍시다. 자, 그럼 합의 법칙을 천천히 적용해 볼까요? 올라가는 거 한 가지죠. 한 가지씩 일단 쭉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죠. 이렇게 오면 되니까. 그럼 여기 2가지. 여긴 전진만 하면 되니까 2가지. 그러면 1, 2, 여긴 3가지, 5가지. 이건 전진만 하면 되니까 5가지. 1, 3에 4가지, 1, 4에 5가지. 4, 5, 9가 되고 9, 5, 14. 9, 5, 14, 14, 14, 28. 14는 얘가 이쪽으로 쭉 가도 되니까 14. 14와 28의 만남은 42. 얘도 그냥 42. 얘도 그냥 42. 즉 위쪽으로 돌아오는 게 42가지. 따라서 아래쪽도 그러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는 84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해 가실 수도 있단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예제 9번부터는요. 원순열이에요. 우리 원순열은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원순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의 수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얘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었을 때 원탁에 앉히세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에 6명을 앉힐 거니까 6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어딘가에 앉아 있는 상태를 가정해 보세요. 그럼 네가 여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나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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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회전했을 때 상태가 전부 다 동일하겠죠. 따라서 나누기 6을 해주면 5팩이 된다고요. 1번은 120까지. 다시 2번을 봅시다. 2번은 남학생끼리입니다.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 우린 이웃한다라고 하는 건 묶으라 그랬죠. 그러면 남학생 1, 2, 3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남아 있는 애들은 여학생 1과 여학생 2와 여학생 3. 그럼 토탈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와 같은 거니까 얘는 4팩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4명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네가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을 것이다. 나누기 4에서 6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요 묶음 안에서 남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3팩을 곱해서 최종 정답은 36가지입니다. 2번이었고요. 3번은 남녀가 교대로. 그럼 남녀가 교대로는 얘는 우리 사이사이에 끼워넣기 하자 그랬죠. 자, 뭐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다 혹은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번은 남자부터 배열합시다. 남자부터 배열은 3팩을 해준 다음에 3명이 매달려 있는 상태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세요. 그럼 회전해서 겹치는 게 3가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여자애들을 앉힐 때 A, B, C가 이렇게 앉은 상태라면 이 자리는 A와 B 사이 자리, 여기는 B, C 자리, 여기는 C, A의 사이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예요. 여학생들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끝이 고정된 자리 배치예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즉 여학생은 3팩만 해주면 되지 나누기 3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2 곱하기 6을 해가지고 얘는 12가지입니다. 1번이 120가지였고요. 2번은 36가지였습니다. 자, 예제 9번은 이렇습니다. 자, 9-1번도 볼게요. 자, 1부터 7까지가 있는데요. 원형으로 배열해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 2, 3, 4, 5, 6, 7이 있는 상태를 생각했을 때 7개의 카드를 배치하는 게 7팩인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7개는 하나로 취급해주자. 따라서 얘는 6팩토리얼 해가지고 72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짝수는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는 사이사이. 사이사이는 누구부터 배열해 줄 거예요? 1357부터 배열해 줄 거예요. 그러면 1357을 4개를 원형 배열해 주는 게 4팩이고요. 회전에 하여 일치하는 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짝수가 3개가 있으니까 얘는 4개 자리에 짝수 3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짝수가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그 다음은 3군데, 그 다음은 2군데죠. 얘는 6 곱하기 24니까 144가지가 되겠네요. 2번은 144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짝수하고 홀수가 교대로 나타나세요 그랬는데 2번에서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홀수였어요. 홀수가 1357인데 교대로 나타내려면 짝수가 개수가 똑같아야 교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짝수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적어도 2개의 홀수는 이웃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없다 이거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2번이요. 자, 세 쌍의 부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아라 그랬으니까 이웃은 묶어라 그랬죠. A 부부와 B 부부와 C 부부가 있다. 그럼 결국은 얘는 3명을 앉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의 자리에 부부들을 앉히세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치된 상태에서 이 부부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남편과 부인이 부인과 남편으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2가지를 추가해 줍시다. 그러면 얘는 16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2번은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여기 6개의 자리를 자, A 부부의 라지 A부터 가서 당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아무데나 앉을 수 있으니까 6개. 얘가 앉았다 그러면 얘랑 짝꿍인 스몰 A는 반대편에 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스몰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제 라지 B 가서 앉아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으니까 4. 그 라지 B를 앉히고 나면 그거의 반대편에 스몰 B가 오면 되니까 곱하기 1이죠. 느낌 아시겠죠? 그 라지 C 앉아라 2가지, 스몰 C 앉아라 1가지. 그런데 얘는 원순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치가 끝난 상태에서 회전해서 똑같은 경우는 다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6으로 나눠줄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4, 2, 8이다. 그러니까 부부들을 앉히는 상황의 문제에서 뭐 이웃한다 혹은 마주본다 라고 하는 상황들은 문제에서 가끔 자주 물어보니까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9-2번. 자, 이제 9-3번을 봅시다. 9-3번은 자, 6색을 모두 사용하여 A, B, C, D는 같은 색으로 칠하고요. 5개는 다른 색으로 칠합니다.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4개의 원은 합동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B, C, D는 같은 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A, B, C, D를 이런 식으로 뭐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출발합시다. 즉 A, B, C, D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은 6색이 있습니다. 전체 6가지 색깔이 있었으니까 A, B, C, D를 하나의 색으로 칠하는 가지수는 6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보기에 공간이 4개의 위치가 생겼고 얘를 5개의 위치가 생겼고 5색으로 칠해 줄 거죠. 5색을 어쨌거나 여기에 배치해 줄 거니까 5색을 배치해 주는 가지수는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건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예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에 색칠한 게 회전해서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회전해서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시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토탈 일치하는 경우가 4가지예요. 따라서 6 곱하기 5에 나누기 4 해주면 정답이겠네요. 얘는 720 나누기 4니까 180이면 되나요? 요게 9-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어지 10번. 이런 것들은 일단 6명의 학생을 배치해라 그러면 그냥 배치해 주세요. 1, 2, 3, 4, 5, 6이라고.
그럼 여기에 배치하는 방법의 값은 6 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을 거냐라고 고민해 주세요. 그거는 당신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같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나누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3을 해주면 됩니다. 6팩 나누기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왜 그런지 고민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보시고. 자, 10-1번은 정사각형의 모양에 8명을 앉혀라. 그럼 일단 8팩을 해주시고, 네가 여기 앉았다고 상상해봐. 그럼 똑같은 건 여기, 그 다음 똑같은 건 여기, 그 다음 똑같은 건 여기일 테예요. 얘는 8팩 나누기 4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팩인데 당신이 여기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상태랑 똑같은 건 180도 회전했을 때 여기겠죠. 얘는 8팩 나누기 2만 잘해주면 끝나요. 다시 10-2번. 자, 그림은 넓이가 1이고 모든 색이 다른 색입니다. 칠해져 있는 12개가 있다. 요렇게 있는 게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를 이어 붙여서 따다다다당 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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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따다단 이렇게 이어 붙인 거죠. 12개를 12개의 위치에 배열해라 라고 하는 건 그냥 12팩입니다. 그럼 12팩을 일단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민의 대상은 뭐라고? 당신이 여기를 뭔가 색칠해 놨다고 쳐봐. 그리고 나서 이게 회전했을 때 똑같은 상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테니까 얘는 똑같은 경우의 수가 6번 나올 거야. 이게 정답인데 그 정답을 a 곱하기 10팩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팩의 나누기 6이죠. 그럼 얘는 22 곱하기 10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10이에요. 넘어갑니다. 3번이요. 3번은 A, B, C, D, F 6가지 색을 가지고 뭔가를 칠했는데 A하고 B는 이미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색깔을 대입해 줄 거죠. 그럼 얘는 4팩이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당신이 여기 있는 거는 당신이 여기 앉았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네가 이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A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B가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왼쪽에 A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B가 있는 거니까 당신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는 요 둘은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신이 여기 앉아 있을 때나 여기 앉아 있을 때나 회전하면 일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같은 경우의 수가 2번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다. 4팩 나누기 2는 12가지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쭉 1강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예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따로 한 번 더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학습하면 1강의 학습은 어느 정도 마친 거예요. 1강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중복 순열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 순열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이게 3개가 1강의 기본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